안녕하세요. 기독자유통일당 TV입니다. 오늘부터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이 TV를 통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과 모든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앞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독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저희들의 투쟁과 활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 치르느라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박사님도 그동안 네. 기독자유통일당을 위해서 대변인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뭐 하시겠지만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 슬럼프에서는 좀 벗어나셨습니까? 아니 뭐 저희들은 슬럼프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그 목표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여지고, 네. 이번에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 네.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의 표를 도둑질 맞았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밤잠을 못 이루고 이제까지 그렇죠. 왔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정행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 끝난 지 예. 한 달, 한 10일 정도, 네네. 한 13일 정도 지났네요.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네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정당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정당은 그동안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정당의 각 후보들이 이 선거 무효와 관련돼서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계셨지만 어떤 정당도 나서지 못했는데,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정말 그 기독자유통일당은 사실 그 신앙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복음통일을 이루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전제되는 이 조건이 바로 공정한 선거인데,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과 증거 보전 신청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 비용도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네. 강용석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건당 뭐 5천만 원씩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 정도 들어가는 인지값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게 대법원에 한 건 제기하는데 인지값만 3천만 원이 넘는 그래요?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보전 한 건당 법원의 보관금만,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보관금만 건당 500만 원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증거 신청을 해서 증거 조사 절차를 하게 될 때 일일이 수개표 작업을 하고 IT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부분을 검증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서 다루지 않는 거 아닐까요? 단순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전 선거를 통해서 종전에도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현재 거대 야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과거가. 그렇군요. 설사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반드시 드러내야 될 적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적폐지 사실은 이제 이 반동,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반동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용어를 적폐라는 용어로 싹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폐 청산하는데 사실은 이게 반동 청산입니다. 그렇죠. 반동.
반동 조산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반동이라는 말을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적폐라고 예.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네, 네. 그동안 쭉 쌓여온 네. 여러 가지 그 부패, 예. 잘못된 예, 예. 이런 것들이 적폐죠. 맞습니다. 예. 이 적폐는 반드시 네. 정말 해결해야 될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이 부정선거라는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는다면 예. 앞으로 선거는 무의미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예, 집권 세력이 자기네 집권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밝혀내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대표자들을 선출해야만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대의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뭐 어제 제가 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진행하는 그 기자회견에 가보니까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네. 서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참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우리 권영일 대표님께서는 또 변호사직을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부정선거 무엇이 문제인지 좀 조목조목 좀 네네. 알아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선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이 이제 진행한 소송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서론편으로 간략하게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진행할 때는 하나하나 챕터를 나누어서 네. 왜 이게 부정선거가 되는지, 네. 법적으로 왜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가지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국민들을 완전히 선거 전문가로 지금 네.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모르고 살아도 되었던 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던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맞습니다. 네. 하는 데는 아주 뭐 공로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화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좀 예. 보면서 예. 말씀을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21대 선거 예.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예. 이 상황인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네. 우리 애청자들께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 들어오셔서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21대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고영일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이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1심이 대법원이고 마지막 소송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그래서 원고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 25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그분들이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메인 중앙선관위에 있는 메인 서버, 그다음에 개수기, 분류기, 그다음에 투표지, 투표함, 그다음에 사전 선거를 위한 프린터기, 그다음에 QR 코드, 인식기, 소스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기독자유통일당 그리고 그 후보자 그리고 시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시민 한 3,000명 정도 국민 한 3,000명이 이 부분에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00명인가요?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이게 대단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네요. 이거 조금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 내용이 예.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예, 가로세로 연구소 예. 쪽에서 한 67개 지역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요. 네. 본원은 이제 107개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과 달리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진행하는 것은 예. 지역은 8개 지역밖에 안 됩니다. 예, 8개 예, 지역밖에 예. 안 되는데 이 본안 소송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아, 어떻게 다른가요? 예.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자로 나온 분들이 제기하는 선거 무효 소송은 그 자기가 나왔던 지역구 소송에 한해서 지역구 자기가, 선거구에 예, 한해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거고. 아, 자기 거에 한해서만. 예, 예. 예. 자기 거에 한해서만 예.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거고, 기독자유통일당 입장에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는 253개 지역구 전체, 진짜요? 거기에 더해서 비례대표까지,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체 21대 총선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소송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그 어마어마하겠네요. 거기에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에서 예. 인쇄 날인해서 사전선거를 사전선거관리관이 날인하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인쇄 날인하도록 돼 있는 부분, 예. 그것까지 예. 이제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로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번 전체 선거에 대한 이제 그 무효로, 단순히 어떤 한 지역구 선거의 무효가 아니라 전체 선거를 무효로 하는 취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 후보자들이 낸 그 선거 소송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근데 대표님. 네. 배짱에서 막 끝내주십니다. 배짱이 아니라 기독자유통일당은 그게 또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에 맞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선거는 전체적으로 무효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간이 붙지 않으면 못하는 일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간이 부었습니다.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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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네네.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큰 하고 있네요. 소송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고영일 대표님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한번 다음 챕터로 다음 넘겨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더 키우겠습니다. 진행 내역인데요. 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공직선거관리 규칙인데요. 예. 공직선거법에서는 151조 4항, 158조 3항에서 이거는 사전선거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관리 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쇄 날인해서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만 장을 그 프린터만 있으면 프린트해서 용지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민경욱위원이 그것 때문에 또 조사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본 투표는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부여하고 1년 번호를 뜯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용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투표를 찍고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한다면 그 도장을 수거해 버립니다. 더 이상 추가로 만들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인쇄 날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무진장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단순히 전자적인 조작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아날로그 실제 투표 용지도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규칙 자체가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다. 이 부분까지 저희들은 이제 정부 취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레이스 정님께서 역시 하나님을 SH 양님께서는 야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독자의 통일당이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독자의 통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겁니다. 이런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 우리 대표님께서 하실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 네.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 페이지가 있을 건데요. 그 전 페이지요. 네. 예, 잠깐만요. 요거인 것 같은데. 예, 조금 그 전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정도. 이거 예. 3번 이거. 3번이고, 아, 이거 아니고. 예, 한 페이지가 예. 그거 전에 있을 건데 4번이 있는데. 4번이요. 예, 잠깐만요. 확인 이게 좀 부탁드려요. 하나 빠졌나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나 빠졌나요? 잠깐만요. 4번 있는 건데 1-4. 1-4 어디 있나요? 네. 요거 있네요. 예. 이게 빠졌군요. 예. 미안합니다. 이게 진행 내용 이건데요. 이건가요? 예. 자, 이거인데요. 지금 한 페이지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한 페이지 빠졌어요? 예, 1-6. 잠깐만요. 1-5 그러면 나 제가 6.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게 빠졌을까요? 이게 빠졌을까요? 이건 아니 됐고요. 예, 요겁니다. 치지. 예. 여기 자, 빠졌군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 계세요. 요거를 그러면 제가 좀 요거를 새로 해놓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처음이라 좀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네. 예, 자, 그래서 잠깐만요. 예, 요거를 하나하나. 잠깐만요. 예. 요건 그대로 전체 파일로 전체 의견 나타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파일로? 이거 전체 이거 파일로? 그냥 바로. 잠깐만요. 이제 금방 될 거예요. 금방 될 겁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장의 원고는 기독자의 통일당. 예. 그다음 피고는 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체 그렇죠. 선거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되는 거고요. 피고 예,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자, 네. 이번에는 참 우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가운데서 전체 각 지방 법원에서 예. 우리가 증거 보전 신청한 중앙선거관리 메인 서버, 예. 그다음에 종로선거관리에서 이제 백업 서버가 있다고 해서 백업 서버, 그다음에 QR 코드 인식기, 해석기, 소스 프로그램, 예. 그다음에 이제 개수기, 그다음에 분류기, 여기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전부 다 일관해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예, 권순일 대법관. 예, 예. 그다음에 각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다 부장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가 겸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부정선거에 어떤 이런 책임이 있게 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여기에 개입을 본의 아니게 자기 식구 감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를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온라인을 통한 조작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수기, 분류기, 그리고 QR코드 인식과 스캔하는 것, 그리고 소스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에 대한 포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일관해서 우리가 8개 지역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우리가 증거 신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예정인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대국민들에게 개수기, 개폐기, 분류기, 그 다음에 이런 이 내용을 자기들이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공개를 한다는데 왜 이거를 증거 보전할 때는 내놓지 않고, 그다음 국민들에게 기자들만 모아놓고 이건 자기들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검증 절차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조국 기자회견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왜 제3위 기관 법원에 제출을 못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대법원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과연 통신 기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청구 취지 1번은 이겁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가 무효로 한다. 이게 바로 맞습니다. 총선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뭐 민경욱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지역구 후보자들이 나온 자기 지역구 선거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외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지금 종로구, 세종시, 대전 서구, 그렇죠. 부천, 진주, 광주 서구, 파주, 인천 연수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지역구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번 저거는 전체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 이게 전체 선거를 무효로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전 방위적으로 일어났고 예. 저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선관위위원회 예. 선관위위원회 야당 몫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네. 거. 그러면 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네. 자기 집 식구들을 데려다가 시험 감독 맞습니다. 시험을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개수 뭐 나중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개수 요원들이 중국 조선족을 썼다는 거. 그건 좀 이따 좀. 예, 나중에 그건 앞으로 시리즈로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소장의 청구 취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어떻게 사전 투표관이 법에는 날인해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선거관리 규칙에서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어떤 법을 하위 법령, 예.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할 때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그걸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관이 날인에 대해서 위임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에. 예. 그러면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법률에 반드시 유보가 돼 있어야만 이거를 하위 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해서 제정할 수 있는데 이거 위반했고요. 법률 유보 없이 만약에 설사 법률 유보를 통해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에 위반되면 상위 법령이 위반되면 이거는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관리규칙 84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이 위반된다는 취지로 청구 취지를 저희들이 이번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 이걸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 너무 길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데 위험하니까 어려워하시니까 다음번에는 청구 원인 왜 이게 선거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부정선거 정황 그리고 QR코드가 왜 문제가 되는지 QR코드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사전선거와 당일 투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해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에게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쌓아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보면 시험을 볼 때 시험지가 정규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험지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험지가 유출된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지가 유출돼서 정답이 체크된 시험지가 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죠. 이건 완전히 부정 시험인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이 개표 참관인이 아니라 사무원을 중국 사람으로 썼다는 거예요. 개표원들을 중국 사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걸 제보자가 왜 없느냐? 사람들은 많은 이거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개표하는 사람 전체가 매수해야 되고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개표원 전원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전원입니까? 전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박주민 씨가 그 중국 애들이랑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아이들이 다 선거 사무원을 한 거예요. 선거 사무원으로 다 개표 유원이 중국 조선족으로 해서 왔다가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표 과정도 이제 굉장히 이게 공정성에 논란이 있고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표원을 한국인을 쓰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기에 선거를 왜 다른 나라 사람을 쓰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니 우리가 중국에 가서 네. 개표 사무관을 하면 되겠습니까?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결정된 그 투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쓰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미국에서 선거할 때 맞습니다. 아니 국적이 다른 사람 데려다 씁니까? 투표권이 없는 이게 사람한테 넌센스입니다. 예. 투표권이 없는 사람한테 국민증도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번 개표 과정에서도 이게 물리적으로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이 그 정도 부분들은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네요. 차근차근 보고 이 드리도록 정도 하겠습니다. 되면 우리는 저 청와대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부정선거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정권 자체가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네, 뭐 근간을 흔드는 이런 조작들이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호영 씨가 그런데 하는 거 봐서는 네. 뭐 그냥 문재인만 나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던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리즈로 해서 차곡차곡 부정선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구체적인 정황과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당했고, 예, 그것도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지금 조정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하셔야 되고, 정말 일어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한번 저기 화면을 좀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거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이대로 나오는 예. 예, 잘 자,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 비용이 하여튼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253개 전체 지역을 증거 보전을 안 하느냐 하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한 선거구에서 증거 보전을 할 때마다 법원 보감금으로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체를 하게 되면 한 40억 들어갈 겁니다. 40억 정도 들어갈 건데 돈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증거 보전은 8개 지역만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안에서 증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 IT 전문가를 모시고 그다음 수개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다 사람 손으로 그게 다 네.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이 계좌번호를 여러분 상단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농협이고요. 301-02-65-8452-11번입니다. 네. 기독자의 통일당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당비를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그 전제가 되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싸움에서 끝까지 노력해서 네. 대한민국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기독자의 통일당 TV 오늘 첫 시작인데요. 그다음 선거 기간에 좀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주시고, 예, 우리 이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제도를 흔드는 이 부정 세력에 대해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 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기독자의 통일당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켜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